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오늘은요, 우리 2018년도 마지막 회차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진행해 봅시다. 자, 1번입니다. 내담자의 작업에 관한 상호 역할 관계의 사정 방법 중 질문을 통해 사정하는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거를 물었습니다. 틀린 거 물었죠? 자, 보겠습니다. 1번. 내담자에게 삶에서의 역할들을 원으로 그리기. 정답 몇 번입니까? 정답 바로 1번이 되겠네요. 여러분들 우리가 내담자의 작업에 관한 상호 역할관계 사정 방법은요. 지금 2번, 3번, 4번은 다 맞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내담자가 개입하고 있는 생의 역할들을 나열하거나 개개 역할에 소요되는 시간의 양을 추정하거나 내담자의 가치들을 이용해서 순위 정하는 것을 모두 다 뭡니까? 내담자의 작업에 관한 상호 역할관계 사정 방법이 맞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1번에 내담자의 삶에서 역할을 원으로 그리는 건 요건 틀렸죠. 그리고 이거 말고도 뭐 있습니까? 상충적, 보상적, 보완적 역할들을 찾아내는 것 역시도 그렇습니다. 내담자의 작업에 관한 상호 역할관계 사정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정답 1번. 별표는 치지 않겠습니다. 자, 2번. 여러분 2번은요. 사실 2과목에 나와야 되죠. 2과목에. 근데 우리가 1과목과 2과목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엄밀하게 무슨 이렇게 범위가 꼭 있는 건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가끔가다 1과목에 2과목 것들이 좀 오기도 하고 2과목에 1과목 것들이 조금씩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겁니다. 사실 이거는 2과목에서 한 번 더 볼 거니까 그냥 가볍게 체크만 할게요. 로는 가정의 정서적 분위기, 즉 부모와 자녀 간의 상호작용을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했는데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 거는 뭡니까? 반발형이죠. 반발형. 정답 2번. 요거는 우리가 이 과목 가서 아마 한 번쯤 더 로에 대해서 볼 기회가 있을 겁니다. 거기서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좀 하도록 하고 이건 우리는 1과목에 분류된 게 아니니까 일단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엄청 중요하죠. 별표 크게 치겠습니다. 아주 자주 나오죠. 윌리엄슨의 특성 요인의 직업 상담 단계 바르게 나열한 것을 물었습니다. 그렇죠? 자, 보겠습니다. 1번. 첫 번째 뭡니까? 그렇죠. 분석. 두 번째 뭐예요? 분석하고 난 뒤에 종합. 그 다음 뭐예요? 진단. 그렇죠. 분석, 종합, 진단. 그 다음 예측, 상담, 추수지도. 정답 몇 번? 정답 1번.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시험에 정말 자주 나오니까 별표 크게 하나 칠게요. 자, 그 다음. 자, 4번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 4번 문제는 자주 나오는 문제는 아니고요. 거의 지금 기존에 이제 과거의 기출문제까지 싹 다 한번 보면요. 한 3년도 좀 그렇네요. 한 4년에 한 번 꼴로 나와요. 4년에 한 번 꼴. 그러니까 문제 자체가 엄청 자주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가볍게 이건 체크하도록 할게요. 내담자의 인지적 명확성을 위한 직업 상담 과정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자, 제일 처음 뭐냐면요. 당연히 뭡니까? 내담자와의 관계 요거고요. 내담자와의 관계. 두 번째는 뭡니까? 그 사람의 인지적 명확성과 동기에 대한 사정을 합니다. 오케이.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그 다음 세 번째 뭡니까? 거기에 대해서 내가 예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직업 상담에 들어가는 거고 만약에 아니요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바로 개인 상담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그냥 하나 체크만 할게요. 뭐 사실 많이 나오는 게 아니라서. 자, 그 다음에 5번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5번 한번 보죠. 앨리스의 합리적 정서 치료의 정신건강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맞는 거를 물었습니다. 그쵸? 자, 1번 사회적 관심. 그게 무슨 말인지 봅시다. 자, 이거 사실 내용이 너무 많아서 여러분 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 교재에도 이 내용이 엄청 길잖아요. 그쵸? 그래서 제가 별표는 치지 않을게요. 그냥 이런 것들을 문제 나올 때 한두 번씩 보면서 그냥 체크하는 정도로 가는 게 맞을 것 같아서 그래서 별표까지는 치지 않겠습니다. 자, 1번. 사회적 관심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자신의 삶에 책임감 있고 독립적이다. 여러분, 자신의 삶에 책임감 있고 독립적인 거 뭡니까? 이거는 자기지향이죠. 사회적 관심이 아니라 자기지향. 이렇게. 자, 그 다음 두 번째 2번 보겠습니다. 관용. 변화에 대해 수긍하고 타인에게 편협한 견해를 갖지 않는 것. 그건 관용이 아니라 뭡니까? 그렇죠. 그건 융통성입니다. 융통성. 그렇죠? 요거는 뭐다? 융통성. 변화에 대해서 뭐 하는 겁니까? 그렇죠. 굉장히 좀 빠르게 적응해 가는 거니까 융통성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 다음 세 번째. 몰입, 실수하는 사람들이 비난하지 않는다. 여러분 실수하는 사람을 비난하지 않는 거는 몰입이 아니라 뭡니까? 그게 관용이죠. 그게 관용. 그게 관용 아닙니까?
4번에 과학적 사고, 깊게 느끼고 구체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거죠. 오케이, 맞습니다. 정답 몇 번입니까? 4번. 보셔서 아시겠지만 해당 내용에 관련된 게 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냥 이런 것들을 이렇게 나올 때 한 번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 다음 6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별표 크게 하나 쳐야죠. 자, 뭡니까? 역시 상담 윤리학에 관련된 거죠. 상담 내용에 대한 비밀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상황을 모두 고르세요라고 했습니다. 볼게요. 거의 대부분 어떤 상황입니까? 좀 굉장히 그 비밀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상황을 거의 대부분 긴박한 상황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볼게요. 첫 번째, 기억, 내담자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위험에 빠뜨릴 가능성이 클 때 굉장히 긴박한 상황이네요. 그렇죠? 그다음 니은의 내담자의 법적 보호자가 내담자의 정보를 구한다 그래도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함부로 줘서는 안 됩니다. 디귿, 법적으로 정보 공개가 요구된 경우. 오케이, 긴박한 상황이네요. 리을의 내담자가 감염성 있는 치명적 질병의 경우도 굉장히 긴박한 상황이겠네요. 그렇죠? 정답은 기읍, 디귿, 리을. 정답 몇 번입니까? 4번 되겠네요. 그렇죠? 오케이. 별표 하나 치겠습니다. 자, 7번 한번 보도록 하죠. 자, 7번 한번 볼게요. 본인의 분류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직업 문제의 심리적 원인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습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한 개인이 어떤 일을 하고 싶은데 중요한 타인이 다른 일을 해주기를 원하거나 직업들과 관련된 긍정적 요인과와 부정적 요인과 사이에 내적 갈등을 경험하고 있는 것. 이거 뭡니까? 그렇죠. 바로 직업 선택에 대한 불안 아닙니까? 정답 몇 번입니까? 정답 1번 되겠습니다. 여러분, 본인이 분류하고 있는 직업 문제의 심리적 원인, 우리가 자주 하죠. 우리 그 밑에 잘 적어놨습니다. 그렇죠? 그 5가지 반드시 체크 하나 하도록 하고요. 오케이. 7번은 별표 하나 치죠. 별표. 오케이. 자, 8번 역시 별표 쳐야 되죠. 굉장히 괜찮은 문제고 자주 나옵니다. 다음 중 교류 분석에서 주로 사용되는 개념 뭡니까? 그렇죠. 자아 상태 아닙니까? P, 부모, parent, 그 다음에 adult, 그 다음에 child, 그쵸? 그래요. 정답 몇 번? 정답 2번 별표 하나 치고. 자, 9번은 그냥 한번 보죠. 기스버스가 제시한 직업 상담 목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자, 맞는 거 찾아라고 했습니다. 그쵸? 자, 볼게요. 1번. 생애진로 발달에 관심을 두고 효과적인 사람이 되는데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습득하게 된다. 정확하네요. 정답 몇 번? 정답 1번 되겠습니다. 그냥 이런 거는 한번 좀 그냥 체크만 할게요. 별로 자주 나왔던 건 아니라서. 자, 10번 한번 볼게요. 10번. 직업 상담의 기초 기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를 물었습니다. 자, 잘못된 거 물었죠? 1번. 수용이라는 게 뭡니까? 봅시다. 내담자의 이야기에 주의 집중하고 내담자를 인격적으로 존중하는 기법이다. 그렇죠. 내담자의 일단 이야기에 집중하고요. 그 다음 뭐합니까? 오케이.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존중하는 기법. 맞네요. 그렇죠? 2번에 명료화. 내담자의 말 속에 포함되어 있는 불분명한 측면은 어떻게? 오케이. 상담자가 분명하게 그런 것들을 밝혀내는 과정. 정확하네요. 3번에 해석. 내담자가 전달하는 이야기의 표면적 의미를 상담사가 다른 말로 바꾸어 말하는 기법. 여러분, 이건 뭡니까? 이건 바로 요약과 재진술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틀렸고요. 여러분, 해석은 뭡니까? 내담자의 경험과 행동의 의미를 설명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정답은 3번이 틀렸네요. 4번, 탐색적 질문. 내담자로 하여금 자신과 자신의 문제를 자유롭게 탐색하도록 허용함으로써 내담자의 이해를 증진시키는 개방적 질문의 기법이다. 오케이, 맞네요. 이거 하나 더 해볼까? 개방적 질문이라는 건 어떤 다양한 어떤 자신의 의견을 설명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그렇죠? 폐쇄적 질문은 뭐였습니까? 주로 단답형으로 나오는 거였죠. 우리가 2017년도 1회차에 1번 문제인가 2번 문제 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뭐라고까지 설명했냐면요. 폐쇄적 질문은 주로 우리 시험에서는 yes or no로 대답하는 것들이 주로 보기로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래요. 그래서 탐색적 질문은 개방적 질문의 하나의 기법이다. 오케이, 됐습니다. 10번 이렇게 보도록 하고요. 자, 11번 형태주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형태주의 상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를 물었습니다. 보도록 할게요. 1번, 인간은 과거와 환경에 의해 결정되는 존재로 보았다. 이거 뭡니까?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적 상담 아닙니까? 그렇죠? 정답 몇 번? 정답 1번이겠네. 형태주의가 아니라. 나머지도 한번 볼게요. 개인의 발달 초기에서의 문제들을 중요시한다는 점에서는 그렇습니다. 정신분석적 상담과는 유사합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3번에 현재 상황에 대한 자각에 초점을 두고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 4번에 개인이 자신의 내부와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충분히 자각할 수 있다며 자신이 당면하는 삶의 문제들을 개인 스스로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다라고 가정도 하고 있습니다. 다 형태주의에 대한 상담으로 맞네요. 하지만 1번은 뭡니까? 인간은 과거와 환경에 의해서 결정되는 건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적 상담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오케이? 11번에 정답 1번 별표를 치진 않겠습니다. 12번 별표 크게 쳐야겠죠? 아주 자주 나오는 거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라이티스의 분류 유형 중 제가 그때도 여기 끄라 그랬죠. 한번 나왔던 건데 가능성이 너무 많아서 흥미를 느끼는 경우 그래서 도대체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뭡니까? 이거 가능성이 많아서 뭡니까? 다재다능력. 정답 몇 번? 3번. 반드시 체크해야 됩니다. 별표 크게 하나 치도록 하죠. 자, 13번에 인간 중심적 상담에 적합한 내담자인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상담자가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될 점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인간 중심적 상담은요, 뭡니까? 그렇죠. 내담자 중심 상담인데요. 이건 뭐였죠? 오케이, 비지시적 상담입니다. 이 비지시적 상담의 가장 큰 건 뭡니까? 그렇죠. 내담자와의 내담자의 어떤 특성 요인에서는 지시적 상담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에서는 개별적인 사람들의 어떤 특성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직업적 특성과 매칭을 하는데 좀 더 포커스를 맞춘다면 여기는 뭡니까? 그렇죠. 내가 상담자가 지시적으로 뭘 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지시적 상담을 통해서 뭐예요? 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 사람이 스스로 무언가를 느껴가는 거죠. 느껴가는 거. 그게 바로 인간 중심적 상담. 다른 말로 내담자 중심 상담. 다른 말로 비지시적 상담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이런 비지시적 상담을 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될 게 무엇인가? 그건 뭐 한번 볼게요. 첫 번째 1번. 상담자의 적극적인 개입 없이도 자신의 방식을 찾아갈 수 있는 내담자 역량이 어느 정도일까? 정답 몇 번? 바로 1번이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상담자가 적극적으로 뭔가를 개입해서 한다라는 게 아니라 내담자가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 있게끔 해야 되게 비지시적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자신이 스스로 얼마만큼 자신의 것들을 찾아갈 수 있는지 그 역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가 되게 중요하겠죠. 그렇죠? 그렇게 돼야 비지시적 상담이 어떻습니까? 효과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오케이.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14번 한번 보죠. 자, 이거 뭐 암기 하나 해놓으면 좋겠네요. 이것도 별표 하나 칩시다. 일반적인 진로 상담 과정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이거는 암기해야 되는 거라서 한번 그냥 가볍게 봅시다. 첫 번째 당연히 뭡니까? 라포 형성 아닙니까? 그렇죠? 관계 수립 및 문제 평가. 1번. 그 다음 두 번째는 뭡니까? 자, 그렇게 해서 관계가 형성되고 라포가 형성이 되면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상담의 목표 설정해야겠죠. 그래서 상담 목표 설정. 그 다음 세 번째는 뭡니까? 이제 상담의 목표를 설정하고 난 뒤에는 문제 해결을 위한 개입을 하고요. 그렇죠? 세 번째. 그 다음 뭐예요? 훈습. 마지막 종결. 워크스로 훈습. 그렇죠? 정답 몇 번입니까? 니은, 기긋, 니은, 기읍. 그 다음에 디귿, 리을, 미음. 오케이. 정답 2번 되겠네요. 그렇죠? 14번 별표 하나 치죠. 자, 15번 한번 들어가 봅시다. 다음 중 상담사가 상담 목표를 설정할 때 고려해야 될 사항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맞는 거 물었네요. 그렇죠? 볼게요. 달성하기 어렵더라도 이상적인 관점에서 상담 목표를 세운다. 아닙니다. 상담 목표 그게 우리가 반드시 갖춰야 될 조건 뭐였습니까? 달성하기 어려운 게 아니라 뭡니까? 달성 가능한 걸 내야죠. 달성 가능한 거. achievable. 달성 가능한 거. 그렇죠? 그 다음에 2번. 내담자가 바라는 구체적이고 긍정적인 변화를 상담 목표로 삼는다. 그렇죠. 목표가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목표는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요. 정답은 2번 되겠네요. 자, 그 다음 3번. 상담의 방향성을 내담자와 공유하기 위해서는 추상적인 게 아니라 위에서 방금 했네요. 뭡니까? 구체적 상담 목표죠. 그 다음에 4번에 내담자의 문제를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부모와 함께 상담 목표를 설정한다. 부모와 함께 하는 게 아니라 내담자와 함께 하는 거죠. 내담자와 함께 하는 겁니다. 그렇죠?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했죠? 15번 별표 하나 치죠. 15번 상담 목표 관련된 거는 보통 이 추상적인 거 구체적으로 묻는 게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하나 체크합시다. 15번의 별표 하나. 자, 16번 한번 볼게요. 직업 상담사에게 요구되는 역할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을 물었습니다. 보도록 할게요. 1번, 직업 정보를 분석하고 구인 구직 정보를 제공하는 거 당연하죠. 직업 상담사에 요구되는 역할. 2번에 구직자의 직업적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하고 지원하는 것도 그렇죠. 당연하죠. 3번에
노동 통계를 분석해서 새로운 직업 전망을 예견하고 미래 취업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맞습니다. 이게 예전에 앞에 시험에서는 어떻게 틀린 걸로 나왔냐면 새로운 어떤 노동 시장을 개척하고 개발한다 그런 식으로 나왔어요. 그거 틀린 거죠. 그건 틀렸어요. 하지만 노동 통계를 통해서 새로운 직업 전망을 예견해서 무언가 정보를 제공하는 건 가능합니다. 근데 그걸 적극적으로 뭐 직업 상담사가 개척을 하고 개발하는 건 아니에요. 오케이? 자, 4번에 직업 상담을 관리하며 구직자의 행동을 조정 및 통제하는 건 아니죠. 뭐 위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필 뭐 이러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미안합니다. 지금 제가 이게 뭐 한지 여러분 아십니까? 예, 이게 뭐예요? 2PM. 그렇죠? 예. 아주 옛날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그래요. 그러니까 뭐 구직자의 행동을 조정하고 통제하는 건 아닙니다. 뭐 이 사람이 뒤쪽에서 마치 뭐 이렇게 그 뭐라 그러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그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17번 별표 크게 하나 칩시다. 별표 크게 하나 칩시다. 자, 17번 보죠. 생애 진로 사정의 구조에서 중요 주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별표 크게 쳐야 되죠. 자주 나오죠. 그래요. 봅시다. 생애 진로 사정의 구조에서 중요 주제 뭡니까? 일단 첫 번째 1번 진로 사정. 그 다음에 전형적 하루. 세 번째 강점과 장애. 그 다음 마지막 요약. 아닌 거? 정답 2번이겠네요. 그렇죠? 2번 대신에 뭐 적으면 돼요? 진로 사정 적으면 되겠네요. 이거 자주 나왔죠?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이런 건 이제 무조건 맞추고 들어가야 되죠. 17번의 정답 2번.